오늘은 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쉐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법정까지도 가고 하는데 사실 호주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트러블보다는 이 쉐어생들하고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집 주인이 됐건 집을 임대한 사람이 됐건 간에 어쨌든 이 집을 운영 관리를 하고 쉐어를 놓는 사람을 호주에서는 보통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와 쉐어생의 관계에 따라서 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은 이게 사실 보면은 서로가 좀 배려하면 될 문제인데 사실 이 배려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분쟁이 많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한국에서만 놓고 봐도 강남과 강북의 문화가 다른데 그 안에 또 다양한 시도가 있잖아요. 경남 경북이 다르고 전남 전북이 다르고 충남 충북이 다르고 하듯이 다 그 지역 내에서도 문화권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주라는 곳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섞인 문화가 또 호주라는 문화하고 한번 또 섞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더 저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40세 이후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한국에서 90년대 또는 이제 00년대까지만 살다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또 한국 문화도 딱 그때까지만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바뀐 한국 문화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호주 문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같이 지내려면은 여기 또 호주 문화하고도 적응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워킹홀리데이에 오는 친구들 20대잖아요. 저는 40대입니다. 지금 워킹홀리데이에 오는 친구들이 거의 제가 만약에 일찍 결혼했으면 제 자식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의 또 문화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집 안에 거주를 해도 이런 다양한 지방적인 문화적 요소, 그 다음에 세대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일찍 또 여기 호주에 와갖고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신 분들하고 또 다른 문화적인 요소,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트러블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일단 저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40대고요. 아직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제 호주에 온 지 1년밖에 안 한 새내기입니다. 아무튼 제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일단은 제 나이 또래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요, 여기 호주에 거의 90년대 또는 이제 00년대 이때쯤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90년대나 00년대까지의 한국 문화를 이해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바뀐 한국 문화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안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또 그게 저랑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 들어오는 20대 워킹홀리데이 친구들하고는 저보다 더 이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도 지금 새로 들어오는 20대 친구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제 또래 40대 분들 중에서 영주권 시민권자이신 분들하고도 뭔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로 20대 영주권 시민권자이신 분들하고 20대하고 만나면은 더 많은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 또래를 비롯해서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20대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해요. 제 기준에 놓고 봐도 지금 20대 친구들이 청소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환장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그런 기준을 또 만들기도 하죠. 우리 집에 살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그 기준을 하는데, 사실 그 기준을 놓고 보면은 뭔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맞는 친구들은 살겠지만은 사실 안 맞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어떤 집에는 막 일주일도 살기 싫은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막 한 짧게는 막 3, 4개월, 길게는 막 6개월 이상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나랑 맞아야지 여기에 살겠다 안 살겠다가 정해지는데, 뭐 그게 안 맞은 친구들이 대다수다 보니까는 사실 빨리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이 집은 나랑 안 맞는구나가 탁 느껴져요. 근데 나가고 싶은데 그때 또 미니멈 기간이라는 거를 그런 집들은 또 많이 정해 놓더라고요. 한마디로 미니멈 기간을 정해 놓은 집들은요, 뭔가 제재하는 게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집들은 좀 자주 올라옵니다. 광고글 같은 게. 그래서 아마 워킹홀리데이든 일단 호주를 넘어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영어 공부도 그때부터 시작해도 꾸준히 하셔야겠지만은, 이렇게 집 쉐어나 이런 광고,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런 광고글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딱 보일 거예요. 자주 광고가 올라오는 쉐어 그 집이 있고, 진짜 광고가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 쉐어 집 광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올라오는 집은 그만큼 쉐어생들이 살기 싫으니까 빨리빨리 나가는 거죠. 근데 자주 안 올라오는 집들은 그만큼 쉐어생들이 오래 거주를 하니까는 자주 안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요, 쉐어생들끼리 입소문이 나서 광고를 아예 안 올리는 쉐어하우스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광고에 올라오는 집들은 그런 거를 좀 잘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쉐어 들어오는 친구들도요, 마찬가지로 제 기준에도 사실 청소하는 게 별로다라고 느껴질 정도니까요. 사실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터치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제가 아닌 다른 쉐어하우스에 살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보면은 뭐 설거지를 하고 뒤처리를 뭐 안 한다든가, 그리고 뭐 음식 요리하다 보면은 음식물 막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이 지저분해지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내가 부엌을 썼으면은 부엌의 바닥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스레인지, 특히 이제 관리 안 되는 쉐어하우스가 가보면은 특히 이제 저기 남미 쪽 애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데 가면은 가스레인지 주변이 음식물 찌꺼기로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찌개 국물이 막 가스레인지 주변에 튀어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튀었으면 바로바로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부엌 청소할 때 한 번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부엌을 썼으면은 부엌을 쓰고 난 후에 바닥 청소,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수적인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그 주변에 음식 튄 거 없나, 그리고 바닥에 음식물 흘린 거 없나, 그런 것까지 다 해갖고 사실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들어오는 쉐어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샤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썼으면은 쓴 다음에 바로바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지가 않죠. 특히 지금 아마 20대 분들은 집에서 아마 부엌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다림질을 처음 하는 애들이 거의 90%였거든요.
사실 그것도 군대 가서 약간 좀 충격 먹었는데 어, 사실 그때 충격이 있으니까는 사실 지금 애들이 청소를 안 해도 아 얘네는 가정교육을 이렇게 받았나 보다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은 뭐 집을 쓰는데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취학생들이 해줘야 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취학생들한테 또 한 얘기를 하자면 좀 인사 같은 것도 참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집에 살다 보니까는 사실 제일 마주치는 공간이 부엌이나 거실입니다. 이런 데 있다가 서로 마주치면은 뭐 서로 인사하고 뭐 잘 잤어요. 아니면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나갈 때 되면 다녀올게요. 뭐 들어오면 다녀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이런 거를 일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마스터분들 중에서는 요새 애들 이러냐 이런 글들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사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인사를 좀 자주 잘 하는 게 좋죠. 자주 그렇게 좀 해주면은 사실 서로 간에 트러블거리도 조금 줄어들고 뭔가 한 소리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인사 하나 때문에 에이, 뭐 이런 건 넘어가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사 같은 것도 좀 자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주방기구에서 또 트러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주방기구로 사용하다가 냄비 같은 거 태워 먹고 그걸 대충 씻어갖고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뭔가 주방기구를 뭐 그릇 같은 거 깼거나 컵을 깼거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주방용품이 뭔가 부서졌으면 그거를 몰래 버려서 나중에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주방기구는 사실 좀 뭐 안 사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사본 사람들은 주방기구가 비싸다는 걸 알거든요. 사실 냄비 하나를 살려고 해도 냄비나 뭐 프라이팬 이거 하나가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뭐 1, 20만 원 저렴한 거 사도 1, 20만 원이니까 그런 것들 망가뜨리거나 태우면은 사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조미료 같은 거, 뭐 소금, 설탕 뭐 이런 거 있죠, 다시다 뭐 이런 거 제공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쉐어하우스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제공을 해주면은 좀 아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스터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운영을 해온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 뭐 휴지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거뭐 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제공을 하면은 이게 주기가 딱 어느 정도 만에 이게 빠진다라는 게 딱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이제 막 낭비하면서 쓰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기준보다 점점 빨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것도 사실 화가 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기 물건 아니라고 그냥 막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좀 아껴 써주고 하면은 뭐 사실 신혼생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마스터하고 크게 트러블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인사 잘하고 두 번째 청소 자기가 썼던 거 화장실 청소 부엌 뭐 이런 거 자기가 쓰면은 바로바로 바닥부터 해갖고 싹 다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거 그리고 용품 아껴 쓰는 거 특히 주방용품 같은 거 그리고 뭐 세탁 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공해 휴지라든가 이런 거 제공해 주는 거 있으면은 이런 거 물건 아껴 쓴다라든가 사실 이거 세 가지만 잘해도요 아마 수험생들은 이쁨을 많이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스터들도 사실 뭐 다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마스터가 좀 성격이 개판해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수험생이 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집안의 분위기, 마스터가 술 담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집안 분위기가 맨날 이제 술 파티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싫어서 그 쉐어하우스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호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좀 약쟁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자가 생각보다 많대요. 특히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 폭력 같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호주 사람이 쉐어 운영하는 데는 이런 것도 잘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스터의 이제 기준 같은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기준이 사실 좀 해줄 걸 해주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해줄 걸 제공해줄 것도 안 해주면서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보면은 뭐 진짜 냉장고 그 자기네들 원래 쓰는 냉장고에 그냥 이렇게 한 칸, 조그맣게 한 칸 이렇게 그 왜 양문형 냉장고 보면은 양문형 냉장고에 이제 그 냉장칸 고만한 거 하나 사이즈 주고 여기만 사용해라 뭐 이렇게 하는 쉐어하우스도 있고요. 뭐 세탁기 돌리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공용 공간을 갖다가 쉐어생들끼리 다 청소하게 시키게끔 약간 좀 노예 부리듯이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긴 했었는데 어쨌든 마스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안 수험생들만 다 해가지고 집안 청소 시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쉐어 일단 집 구하실 때 바로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서 찾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길게 보고 꾸준히 쉐어에 올라오는 광고를 보다 보면은 자주 올라오는 쉐어 광고 이런 것들은 쉐어생이 거주하고 싶지 않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한 미니멈 기간을 잡은 집들은 뭔가 되게 기준점이 굉장히 높구나.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를 일주일에 한 번 돌려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를 갖다가 막 이렇게 시킨다거나 뭐 그런 하여튼 기준점들 이런 기준점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멈 기간 정해두는 것들은 보면요. 뭐 2개월이면은 2개월마다 광고가 올라오고요. 3개월 잡은 곳은 3개월마다 광고가 올라오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잘 보셔서 쉐어 구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스터가 또 성격이 어떤지는 그거는 뭐 살아보지 않는 이상 뭐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일단은 마스터가 술을 자주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술을 자주 하는 마스터는 그 집안이 이제 약간 좀 파티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셔서 뭐 그런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들어가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인사 잘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청소 같은 거, 좀 부엌 같은 거 썼으면은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거, 바닥이라든가 가스레인지 주변 이런데 그런 거 잘해주시고, 또 뭐 이제 그 제공해주는 용품, 뭐 주방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렇게 주방 세제나 뭐 세탁 세제, 뭐 휴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아껴 쓴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쁨 받는 쉐어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제 영상이 오늘 이제 쉐어 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돼서 좋은 쉐어 하우스를 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